이제 큰 두 개 화두가 끝났는데요. 세 번째 화두는 교대 정원 미달 사태하고 정시 미달 대학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좀 자극적인 이슈다 보니까 사실 그 당사자들로서는 굉장히 괴로운 얘기라는 걸 먼저 좀 짚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또 아니면은 지방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로서 이런 기사를 계속 마주한다는 거는 굉장히 불안하고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참 괴로운 일이라는 생각을 어른들은 먼저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내뱉지 않았으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누군가한테 이제 되게 이렇게 상처가 되고 불안함을 증폭시키는 일들이 되지 않게. 하지만 냉정하게 이것이 왜 벌어지고 있는 사태인지 정말 어른들이라면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 선택이 이 현상이 보여주는 의미가 우리 초중등 학생들한테도 교육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꽤 커서 그 부분을 좀 짚어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교육이요? 사교육은 뭐 항상 따라가니까요. 공교육 따라가는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교육이라는 말의 뜻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사교육은요, 사악할 사자가 아닙니다. 사악한 교육이 아니고요. 프라이빗한 교육이에요. 개인적인. 개인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근데 사교육이 좀 본질을 벗어났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개인에게 맞춰야 되는데 학원에게 맞추고 강사에 맞추고 학원의 시스템에 맞추는 방식으로 교육이 그동안 이루어졌죠. 그래도 뭐 그냥 잘 되어 왔어요. 근데 진짜 프라이빗했냐 이 질문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사교육답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지금은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대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사교육도 많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멀었죠. 네. 수능 9등급으로 교대 1차 합격했다라는 얘기는 기사 많이 보셨을 거고요. 유튜버가 이제 뭐 했다고 해요. 저도 뭐 내용까지 막 아주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디가 미달날지를 예상했기 때문에 그냥 던졌고 최저점 맞고 1차는 통과했다. 근데 면접은 떨어질 것 같다. 최종 합격은 안 되겠지만 1차. 이 얘기는 그냥 단순해요. 교대가 미달났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대 경쟁률이 실제로 줄어졌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교사 임용문이 너무 좁아져서 그래요. 교사를 안 뽑으니까. 교대를 가도 선생님이 될 수 없으니까 교대 갈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예전에 제 친구들 중에서도 서울대 안 가고 교대 간 애들도 있었어요. 그런 정도였는데 반대로 어느 시기에는 교대 안 가고 서울대 온 걸 후회하는 친구도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교사가 되게 선망맞는 직종일 때가 또 잠깐 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의사죠? 이것도 과연 얼마나 영원할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전국 10개 교대의 올해 정시 경쟁률은 1.87대 1로 지난해보다 하락을 했는데요. 일반 대학의 초등교육과 경쟁률도 예를 들면 2대 초등교육과 같은 거 3.7대 1로 지난해에 비해서 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높은 취업률 때문에 인기가 있었지만 거꾸로 그 취업률이 매우 떨어지니까 인기가 식게 된 거죠. 자, 관련된 이슈들의 이제 기사 메인만 가져와 봤는데요. 공립초등교사 선발 반토막. 이게 이제 올해 상황입니다. 지금도 엄청 줄었는데 그 인원이 또 준다고 하더라고요. 발령을, 심지어는 교사로 선발이 됐는데 발령을 못 받고 있는 교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인 중에 이야기가 있어 좀 가끔 듣는데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요. 그래서 교사가 임용을 통과해도 바로 선발이 안 되는 경우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까지 지금 왜 그렇겠어요? 인구가 감소했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죠, 결정적으로. 자, 내년에도 교사 선발 116명. 이게 뭐냐면, 그래도 내년에 실제로 얼마나 뽑냐? 100명 뽑아요, 100명. 서울시는요, 지금 초등교사를 한 해 100명 뽑습니다. 서울교대에서 나오는 정원만 해도 수백 명일 텐데, 훨씬 적은 인원밖에 선발하지 않아요. 게다가 누적됐던 수험생들 생각해보면 이거 답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러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이제 교대를 교직원 전문대학원의 구조로 바꾸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학생들 입장은 참 고려가 되지 않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건 이거죠. 수요 예측이 실패했다는 거죠. 아이들이 줄어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미온적이었던 거예요. 바꾸지 않고 정원도 감축하지 않고 교육 전문화를 이루지 않으니까 결국 그냥 지금 시점에 교대에 가 있는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고 왜냐면 지금 안 쓴 애들은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교대 안 쓰고 딴 데 써서 다른 대학 갔으면 됐으니까. 그런데 이미 교대 가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걔들은 기회비용이 너무 큰 거죠.
아까 논서술형 도입 같은 경우는 정부 입장이라고까지 오피셜하게 못 박은 건 아닌데 교육부 장관님이라든지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 되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옹호하고 지지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 중에 유력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원평가란의 교사 성희롱 답변. 이 얘기는 또 이제 한 가지인데 뭐냐면 임용도 참 어려워요. 근데 교사가 돼서 생활하는 것도 참 보람이 없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뉴스 기사 보셨겠지만 저는 이것도 자극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교사가 돼서 제가 만나본 선생님들은 진짜 교직으로 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진짜 하나같이 사명 가지고 가는 사람 같아요. 돈 벌 생각 한다라기보단 그냥 애들이 좋고 교육이 좋아서 일단 그 일을 일단 시작해서 그 길로 간 사람들이거든요. 되게 순하고 착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들 중에.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보호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은 교육적으로 뭔가 영향력 있게 전문성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니까 심지어는 학생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뭐 받는다 쳐요. 받는데 심지어는 거기에 이렇게 성희롱하고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니까 교사 선생님들 자꾸 탓할 일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가끔 학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이 막 생기부도 열심히 안 적어주시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인들 중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좀 계세요. 그 생기부 세특이요 써내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잘 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또 자기 거 잘 써주기를 바라잖아요. 학부모님들이랑. 그러니까 창작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심지어는 정직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새 사건 학기 내내 뭔가 기록했다가 써주고. 근데 그분들 수고한다고 고맙다고라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도 않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종합돼서 안타까운 거 우리 미래교육. 근데 이 교대가 이렇게 인기가 떨어진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줄 선생님들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선망하는 직종이 돼서 우수한 선생님들이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면서 교육에 투자를 해야 우리 애들이 공교육에서 양분을 흡수할 텐데 공교육이 부실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전달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대 미달 사태는 많이 듣겠지만 자 보면 뭐 충원 미달 지원자 0명 정원 미달 속출 뭐 이 얘기는 하도 많이 들으실 테니까 뭐 너무 많죠. 자 어느 정도냐면은요 제가 이제 요즘 중학생들 데리고 상담할 때 이런 얘기 해줍니다. 아직 대학 가려고 할지 뭐 제가 대학 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쯤에 강원도에 춘천 쪽에 사는 친구 만났는데 이 친구는 이제 검정고시 보고 고등학교를 이제 재입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는 제가 그랬어요. 친구야 걱정하지 마. 너가 강원대 플러스 알파 뭐 한림대 몇 개 빼고 나머지 학교는 너가 대학 갈 때쯤이면 골라서 갈 수 있어. 왜요? 입학 정원이 지금 애들 인구 숙소가 너무 줄어가지고요. 지방대는 입시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방 내에 지역 내에서 학교로 갈 거라면 무조건 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입시는 그런 의미에서는 인구 감소가 주어지는 의미는 뭐냐면 인서울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지방에 있는 학교를 다니냐. 지방에 있는 학교는 내가 그냥 대학에 갈 마음이 있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갈 수 있어요. 뭐 지방 국립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서 뭐 충남대 경북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학교가요. 가려고 맘먹으면 다 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 서울에 있는 학교를 굳이 갈 거냐. 근데 서울 쪽에도 있는 학교들도 이제 여기 이사 내용도 있었나? 수도권 학교도 미달이에요. 지금 전문대들도 미달을 나고 있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제 대학은요, 내가 가겠다고 하면 모셔갈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가는 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는 마세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게 이슈인데, 내년이 더 심해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을 치르고 내년에 가게 되는, 왜냐면 올해 치렀던 23학년도 입시해 봤던 애들이 황금돼지띠인가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인구가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잠깐 증가했었거든요. 내년이 최저로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내년의 대학 미달 사태는 올해 수준을 넘어갈 거예요. 훨씬 심각할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올해 친구들이 재수를 하면 내년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 고민을 이미 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정원상으로는 여유가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데 2024학년도 대입 선발 인원이 51만 명 정도 되는데
대학생 수능 치는 애들, N수생 다 합쳐도 41만 명, 10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20%가 비어요. 전체 대학으로 치면. 근데 물론 수도권 상위 대학 정도 치면은 뭐 20만 명 정도라고 뭐 수도권까지 좀 우리가 좀 타겟팅하는 선호 대학을 좀 좁혀볼 수는 있긴 하지만 사실 근데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인원이 계속 모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입학 정원을 점점 줄이거나 대학들끼리 합쳐서 구조조정을 해서 공급을 줄이지 않는 한은 수요가 계속 부족해질 거죠. 내년이 더 심각할 거다라는 거. 이걸 지금 대학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초등, 유치원까지 트리플 인구 절벽이 온대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어디서 좀 공감했냐면 유치원이요. 유치원. 요새 유치원 지역마다 문 닫는 유치원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진짜로 문을 닫고 있어요. 유치원이 문 닫고 뭘로 바뀝니까? 노인복지센터로 바뀌죠. 이런 형태로 전환이 예전에는 저희 그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 시골에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래서 시골이라 그런가 그랬거든요. 아니고요. 지금 서울에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제가 알고 있는 어린이집 한 곳이 문을 닫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 눈앞에 선택지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줄어드는 일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이 좀 더 드라마틱하다고 하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죠. 네. 요 정도까지 보면 이제 큰 틀로 이제 제가 전달드릴 핵심 뉴스들은 다 전달드렸고요. 뭐 그 외에 짤막한 것들은 제가 제목만 좀 가져와 봤어요. 외고 자사고 얘기, 자사고 지역 선발 문제하고 외고 국제고 문제, 고등학교 선발 문제는 좀 나중에 한번 다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외고 국제고 통합 문제 부분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외고하고 국제고의 차이는요. 외고는 제2외국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외국어 집중이니까. 근데 국제적인 것도 하지만 외국어를 특화해놔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외국어 부담이 굉장히 컸거든요. 제2외국어. 그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어느 수준으로? 거의 국제고 수준으로. 따라서 외고 국제고라는 이런 말은 이제 특히나 이제 외고라고 하는 외국어, 제2외국어에 방점을 두는 외국어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인터내셔널한 어떤 아니. 그럼 뭐야? 영어만 잘하면 되지 뭐. 영어 베이스로 했을 때 그리고 외고의 이미지는 딱 뭐예요? 문과죠. 근데 국제고는 요새 인문에다가 자연까지 확장되는 추세거든요. 따라서 외고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외고의 커리큘럼이 제2외국어 비중이 줄어든다. 이꼴 사실 외대부고도 원래 외고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름들의 차이, 외국어 부속고다 이런 것처럼 실제로는 외국어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이제 특목고 형태 일반의 특목고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러면 특목고가 살 길을 좀 더 내주는 방향이 되는데 전국에 외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외고가 국제고로 바뀌는 순간 지역에도 지역 명문 자사고들이 더 이제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기회의 문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교전원 설립 뭐 이런 얘기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전에 아이비 교육 지난달에 설명회 할 때 아까 아이비 교육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던 것 같은데요. 이제 지난달에 제가 좀 했던 내용들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나중에 또 다루려고는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기사할 때 충남의 이슈가 좀 비어 있었어요. 다른 지역들은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충남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전국에 있는 8도는 다 아이비 교육에 대한 혁신 과정에 도입에 지금 들어갔다. 도입 단계에 들어가면 전면 확대까지 4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8년 이전에는 전면화 되겠죠. 초중등의 고등학교까지도 일부 마스크. 이거는 정말 반겨하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반가워요. 물론 걱정도 되지만 사실 아이들이 저는 그 얘기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어린 친구들이 학교 가는 일을 되게 좀 학교 가면 되게 좋잖아요. 즐겁고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좀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근데 학교 가기 싫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죠. 왜요? 마스크 쓰고 가봤자 앉아있기만 하고 친구랑 놀 수도 없고 학교는 즐거운 곳이라는 이미지를 잃게 돼버렸어요. 저는 이 경험을 빨리 좀 바꿔놔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학교 교육이 조금은 코로나 위험도 있지만은 방역에 좀 신경 쓰면서 안전한 상황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선생님도 애들 얼굴을 좀 눈에 익히고 마스크 얼굴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